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요즘에 AI가 논문 써준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AI가 쓰는 이 논문이 그냥 딱 둘 중에 어떤 건가? 과연 아젠다 세팅인가? 아니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 추론까지도 가능한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젠다 세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그 아젠다들을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논문을 쓰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젠다 세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조금 다른 관점. 그런데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 새로운 문제는 추론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아젠다 세팅을 하든 추론을 하든 우리가 학술 연구 논문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뭐 조금 다른 관점이든 아니면 새로운 문제든 학술 연구 논문에서 필요한 연구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연구 문제가 결국에는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 이게 있어야만 이 연구 문제가 풀었을 때 해결을 했을 때 학술적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연구 문제 하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학술적 가치가 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추론의 방식이 조금 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추론 방식이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이제 귀납적인 방식도 있고 연역적인 방식도 있습니다만, 연역적인 부분이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을 보다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 연역 가설법에 대해서 제가 챗 GPT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질문을 던졌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기존의 이론을 기반으로 가설을 개발하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전략을 설계하는 것. 자, 이 문구가 정확하게 연역 가설법을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기존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 여러분 지금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이론을 기반으로 가설을 개발한다. 기존의 이론을 기반으로 가설을 개발한다. 자, 이게 연역적 이제 추론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론을 대입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이 AI가 뭐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데 뭐 논문을 그 라이팅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쓴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겠죠. 뭐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석 기능까지 추가가 된다면 분석도 인간보다 더 잘하겠죠. 그것도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 제기의 과정이 과연 AI가 인간을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AI가 정확하게 우리가 학술 연구 논문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연역 가설법을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기존의 이론을 기반으로 가설을 개발한다.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미리 해봤지만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던졌냐면 이렇게 던졌죠. 기존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이 있다라는 전제를 하나 던져줍니다. 어떤 전제를 던져주냐면 과거 연구에서 교사 직무 스트레스가 교사 직무 스트레스가 교사 역량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 역량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다 이거죠. 한 3건 정도 있었다. 그 다음에 교사 역량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들이 뭐 한 2건 정도 있었다. 자, 이런 전제를 딱 던져주고, 자, 이 이론적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 질문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챗GPT는 4가지를 제안을 해줬습니다. 이게 뭐라고? 제가 새로운 연구 질문이라고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자, 새로운 연구 문제라고 챗GPT가 제안해 준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건지. 자, 1번 교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줄일까?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줄일까? 이거는 이 연구에서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교사 직무 스트레스가 교사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전제를 내가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 연구에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롭지 못하다. 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직무 스트레스 낮추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새롭지는 않아요. 교사 역량이 높아질수록 학업 성취도는 더욱 개선될까? 물론 뭐 갑자기 학업 성취도가 왜 나왔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성과 안에 다양한 하위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학업 성취도겠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사 역량이 높아질수록 학업 성취도는 개선이 될까? 이 연구에서 했잖아요. 이것도 새롭지가 않아. 교사 직무 스트레스와 역량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까? 뭐 얘가 미치는 영향, 얘가 미치는 둘 다 미친다고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새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죠. 이거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아니 AI하고 내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나?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AI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자, 질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냐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질문을 했으면 AI가 알아들어야지. 자,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똑같은 건데, 자, 이를 바탕으로 나는 어떤 새로운 연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3단 논법으로 설명해 주세요. 연역적 추론이 3단 논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3단 논법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딱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네요. 자, 전제 1,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교사의 능력과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전제 2, 교사의 능력이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자, 결론.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교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교사의 역량이죠.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를 통해 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업무 성과를 보이면 이게 뭔 소리지? 일단 챗GPT는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뭔 뜬금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챗GPT는 연역적 추론을 인간처럼 내가 원하는 나라는 지금 이 김성아라는 인간이 원하는 그런 추론에 의한 새로운 문제는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약간의 실망감이 들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노션 AI로 한번 가봤습니다. 노션 AI로 가가지고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봤죠.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자, 이에 따라 교사의 역량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더불어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교사의 역량이 서로 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교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챗GPT보다는 조금 마음에 들어요. 조금 마음에 드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결론은 뭐냐면 AI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논문을 쓴다?
아마도 이 내 생각이니까 뭐 여러분들 뭐라고 뭐 비판을 하셔도 뭐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만 AI가 논문을 썼다. 어, 아젠다 세팅이라는 방식을 기반으로 논문을 쓴 것이 아닐까.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다른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그 논문의 내용이. 하지만 결국에는 깔려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그 자료들을 이용해서 세팅을 해 나가는 방식. 이 세팅을 해 나가는 방식에서 보면 아까 그 챗 GPT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던진 그 내용들이 사실상 알고 보면 다 있는 내용들인 거죠. 다 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약간 말을 바꿔가지고 했을 뿐이지. 근데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한 이 추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 내가 원하는 추론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분명히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분명히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이게 뭐 조금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자, 요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자, 아이고. 요런 연구들이 있었다, 이거. 요런 연구들이, 요런 세 가지 연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연구는 내가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연구는 내가 왜 해, 이런 연구를. 그런데 못 본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 화살표라는 게 시간의 흐름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자 이거죠. 이 사건 터지고 그 다음에 이 사건 터지고 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의 흐름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성과가 결과인 것이고 이 앞에 있는 것은 다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얘도 원인인 걸 알았어요. 얘도 원인인 걸 알았고 그럼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하면 이 결과가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목표로 논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못 본 게 뭐겠습니까? 연역적 추론을 해보면 제일 처음 시작되는 원인과 제일 마지막 나타나는 결과 사이에서 지금 얘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사건의 시간 흐름 속에 끼어 있는데 그럼 얘는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증명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역할을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지금 잘 보세요. 이 역할을 노션 아이디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상호작용하여 그러니까 상호작용의 역할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상호작용의 역할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이제 어떻게 나중에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상호작용의 역할은 뭐 소위 말해서 조절 역할을 봐라 이 소리인데 이거는 논리상 매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 가장 기본. 예. 어떻게 학술 연구 논문 세계에서로 본다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문제를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 학술 연구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게 연구 필요성 아닙니까? 이게 잘 돼야 되거든. 근데 이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AI를 이용해 가지고 자 여기까지 필요성까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 AI를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하지만 필요성 자체를 AI한테 지금 맡기기에는 무리다. 이렇게 봅니다. 왜? AI는 계속 아젠다 세팅을 해줄 거기 때문에. 나는 추론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논문을 썼다? 저는 제 눈으로 뭐 다 확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AI가 정말 이런 과정까지 다 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I를 그 과정에 필요한 자료로, 도구로, 자료 수집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또 그 과정을 설명하는 라이팅이죠. 설명하는 글쓰기. 글쓰기도 뭐 두괄식이니 미괄식이니 개조식이니 뭐 나열식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야 뭐 하도 막
많이 써봤기 때문에 금방금방 뭐 이해하면서 쓰긴 하는데, 이게 힘든 분들은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AI의 도움을 받아도 되겠다. 이런 점에서 논문 컨설팅이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네, 글쓰기 부분. 물론 이제 이 과정에 대한 설계는 인간이 아직 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좋고,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게 좋다. 그걸 이제 저는 이제 논주모 연구소 멤버십 강좌들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라는 거고, 그게 너무 급하거나 빨리 필요하거나 아니면 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전문가의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다라는 것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AI가 약간 글쓰기 부분에 약간 대체를 해줄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것도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좀 잡아주겠지. 예, 그래서 뭐 그 정도의 AI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